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수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일 질환으로 가장 많은 사망과 장애를 유발하는 건 바로 뇌졸중입니다.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요. 발병 후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주거나 심각할 경우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신경과 전문의 김영서 선생님과 함께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흔히들 뇌졸중 하면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회복이나 예후에 어떤 차이가 생기길래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뇌세포 손상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매분 190만 개의 뇌세포가 손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뇌세포의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지칭하는 시간 내에 빠르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이러한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뇌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이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뉜다고 들었는데 두 질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제 뇌졸중은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뇌경색은 이러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고, 뇌출혈은 이러한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질환은 향후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뇌졸중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궁금증 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뇌졸중은 왜 생기나요? 아무래도 뇌졸중이 좀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만큼 주요 원인이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요인은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혈관 인자와 과체중, 운동 부족, 흡연, 음주와 같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을 포함한 다양한 심장 질환도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몸 안에 상주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뇌졸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인데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뇌졸중이 총각을 다투는 질환인 만큼 전조 증상을 미리 알면 좀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뇌졸중의 증상은 아주 갑자기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비가 온다거나 감각이 둔화된다는 한쪽 마비 증상이 있고요. 말을 갑자기 못하거나 말을 하는데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뇌경색 치료의 표어로 패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는 얼굴, A는 팔, 다리, S는 언어, 그리고 T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다퉈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궁금증인데요.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 사람들 중에 뇌졸중 증상을 보이면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럴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당황을 하시더라도 빠르게 119에 전화를 하시는 게 먼저가 되겠고요. 현재 이 시간을 한 번 더 기록을 해주시는 게 이 환자분의 골든타임을 생각해 들 때 몇 시에 증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편한 자세를 유지하시고, 혹시라도 물이나 약 같은 것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셨는 것을 피하시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환자를 발견하셨을 때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무리한 심폐소생술은 오히려 환자분의 뇌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어서 주의를 하시고 빠르게 119와 대화를 통해서 다음 상황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뭔가 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뭘 하는 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팔다리에 갑자기 마비가 왔기 때문에 팔다리를 주물러 주는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소비한다거나 저희가 청심환 같은 약제를 드시면서 잘못 드시다가 폐렴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의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넘기는 경우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뇌졸중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뇌경색이랑 뇌출혈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것이기 때문에 혈관을 뚫어야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혈관을 뚫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환자분에 따라서는 시술을 통해서 막힌 혈관을 직접 뚫어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출혈과 같은 경우는 혈관이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출혈을 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뇌출혈 정도가 심하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혈량이 많다면 출혈을 직접 빼내는 수술을 한다거나 동맥류의 경우에는 동맥류를 막아주거나 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 재활 치료를 하시거나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제 환자분들의 사연 속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55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약 한 달 전에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비 증상이 많이 호전됐는데요. 뇌졸중은 재발했을 때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재발을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재발에 대한 걱정이 좀 큰 분 같은데 어떻게 예방하거나 좀 조심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뇌졸중 치료가 잘 되신 거는 정말 축하드릴 일이시고요. 뇌경색 재발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한 몸 관리 그리고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주기적인 운동, 식단 그리고 체중 관리가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뇌경색을 겪으셨다고 한다면 주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몸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은 45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을 위해 출근 전에 조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운동이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아직 약을 복용할 정도는 아닌데요. 이런 경우 아침 시간대 운동이 정말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아침 운동이 가능하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아침 운동이 좀 추우니까 위험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추워졌을 때, 일교차가 커졌을 때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혈관을 포함해서 몸 안의 혈관들이 수축이 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좀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 운동을 통해서 몸 안의 체온을 좀 더 올린 상태로 시작을 하시거나 표면의 온도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모자를 좀 써서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 도중 주기적인 수분 섭취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서 시야장애나 아니면 심한 어지럼증이 있을 경우에는 운동을 중단하시고 몸 상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침 운동이 꼭 위험하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주의를 하시면서 몸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은 오히려 건강 증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퀴즈를 풀면서 뇌졸중에 대해 더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뇌졸중,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률이 높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남성분들 중에서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이 여성보단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더 많이 발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O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O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발생 연령과 성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젊은 나이에서 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남성분이 흡연과 음주에 좀 더 노출이 되어 있고 자기 관리가 조금 더 안 되었다는 측면들이 누적되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뇌졸중이라고 하면 고령층에서 많이 발병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나요? 젊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비만이거나 뇌경색이 진단되면서 혈압과 당뇨가 처음 진단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빈도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젠 연령층 상관없이 다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사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가 많아져서 오히려 더 뇌졸중 환자들에게는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X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액량이 늘어나게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니까 뇌경색의 예방에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완전하게 뒷받침하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가 많아졌을 때 혈액 점도가 순화돼서 혈액순환이 더 완화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뇌경색 예방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맞다보다는 이제 세모,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의 후에 물의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섭취하는 것 외에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곡물이나 현미 같은 작곡류를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좋고, 고기만 드신다기보다는 채소와 생선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주기적인 운동, 저희가 한 번 운동하실 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담배는 끊으셔야 하고요. 음주도 최대한 절주하시고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생활 습관, 약물 복용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두 가지여서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을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뇌졸중은 정말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관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빠른 대처를 통해서 치료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한쪽 얼굴마비, 팔다리마비, 언어장애, 심한 두통, 몸 안에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정도의 어지럼증,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거나 한쪽이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빠른 119 전화를 통해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내 몸 안의 이상 신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김영서 선생님과 함께 뇌졸중에 대해 궁금했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